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일반 접종이 시작됐죠. 이제 코로나19 국면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 우선 접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선진국들의 백신 확보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각국이 백신 물량 챙기기에 나섰는데 이를 공급하는 제약사들이 부작용 면책을 조건으로 내걸어서 이 접종해도 괜찮을지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급하게 만든 백신의 안전성 문제, 또 우리의 백신 주권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이재현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제 본론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우리 정부가 해외 백신 도입 계획을 어제 발표를 했어요. 속도전을 펼쳐 만든 이게 백신인 만큼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등에서는 90세 어르신께서 백신에 맞기도 하고 일반 접종 시작했는데 안전성 문제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잘 알고들 계시겠습니다만 약은 뭐 안전하고 유효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약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은 칼의 양면과 같아서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하고 어느 정도 유효하냐 하는 거를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백신은 다른 약보다 더 안전을 요구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약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안전성이라는 건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백신을 계속 접종한 이후에도 혹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추적 조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안전성 그리고 유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계속 이제 확인을 해 나가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당장 우리가 해외 백신 도입을 할 거잖아요. 이에 앞서서 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백신은 그 개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개발하고 난 이후에 이를 생산하고 유통 또 사용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약에 대한 전주기 관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그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에서 유통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초저온 냉동 보관, 운송 이런 것들 보통 우리 콜드체인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전례가 없는 우리한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록 백신 개발은 외국에서 했다고는 하나 이를 국내에 들여왔을 때 이보다 안전하게 유통하고 또 의료기관에서 또 사용할 때 접종할 때 빈틈없이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정부 같은 경우에도 해외 백신 도입에 대한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제 면책에 대한 부작용 면책 요구가 논란이 되고 있긴 해요. 불안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백신 주권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장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교수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네요. 예, 백신에 대한 국가 주권 뭐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인류에게 닥친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을 인류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하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역할 분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나라도 약을 자급자족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개발이 되고 나면 전 세계가 함께 쓰는 그런 물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정도로 좋아서 개발에서부터 사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저희가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를 불평등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우리도 어느 정도 역량 갖춰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백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가 뭐 신약 개발의 경험은 그리 많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슈도박신이라고 농규군 예방 백신의 그 신약 개발을 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끝까지 이제 상품화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신약에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커가고 있고요. 사실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회사의 어떤 한두 제약회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국가의 어떤 과학 수준이라고 할까요? 인플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번에도 뭐 파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의 바이언텍이라는 회사,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 대학, 이렇게 산학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신약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젊고 의욕적인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바이오 기술 수준이 발전했다는 평가고요. 또 우리가 신약 개발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저희가 또 잘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번에 개발되어진 백신은 우리나라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하기로 또 이렇게 계약이 되고 있어서 비록 우리가 신약 백신을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생산이라든지 유통 분야 이런 것들은 우리 손으로 국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예,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 문제 그리고 백신 주권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자세히 들어봤고요.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